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1 강사 송규원입니다. 딱 한 권 JLBT N1 독해 파트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득점을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독해의 비결을 하나씩 짚어 가보도록 하죠. 독해의 비결. 먼저 독해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적을 먼저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비법을 알 수가 있죠. 자, 독해는 문제 8 내용위에 4문제, 그 지문이 4개가 있죠. 그리고 문제구 3개의 지문에 각 문제 3개씩 9문제가 있고요. 문제 10 장문인데 4문장이 4문제가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 11 2개 지문이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비교 판단해보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문제 12 주장 이해죠. 자, 내용 이해보다도 이번에는 주장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장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 먼저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가를 먼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정보가 뒤에 나오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N1 독해입니다. 분량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총 합해서 110분이잖아요. 이 110분인데 막연하단 말이야. 왜? 독해로서 많은 것 같긴 하지만은 앞에 언어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막연하게 풀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고 또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나눠볼까요? 초록색이 독해라고 한다면 독해를 60분 정도에 푼다면 언어 지식이 50분 정도에 배당이 되겠죠. 자, 반대로 본다면 언어 지식을 50분에 푼다면, 널널하게 푼다면 독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60분인 거예요. 자, 60분 안에 아까 그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정말 숨이 탁 막힐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만 노력을 해서 언어 지식을 40분에 풀 수 있다면 독해는 10분 정도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아직 내가 실력이 없다. 그럼 최소한 언어 지식도 쉽지 않지만은 40분 이내는 풀어야 됩니다. 40분 이내는. 그래야지만이 아직 내가 어휘가 약한데 독해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야. 최소 70분이라도 활용을 해야지만이 합격선에 독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언어 지식 쪽을 조금 더 빨리 풀고, 즉 한자 읽는 거나 어휘의 뜻을 아는 것은 많이 생각하건 아니면 짧게 생각하건 알면은 맞출 수 있는 거고, 모르면은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왜 모자랄까? 모르는 것을 갖고 길게 늘리니까. 그래서 모자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독해 파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보면 볼수록 정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비중은 독해에서 80분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80분이라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킹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 마킹에 5분씩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75분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소한 우리가 75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시간을 배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극단적으로요. 우리가 15분 정도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90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언어 지식을 조금 더 템포 있게 풀어가지고 독해에서 80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 활용을 우리가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자체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게임에는 뭐가 있다? 룰이 있다. 게임에는 뭐가 있다? 레벨이 있다. N1이라든가 레벨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게임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정답이 있다는 확신, 내가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게임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룰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저 무조건 문제가 있고 풀어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룰이 있는가 숙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중요합니다. 게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독해라 그래서 어휘가 약하다 해서 어휘만 계속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결코 효율적인 독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즉 독해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문제를 풀면서 해결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있고 또는 물어봐서 터득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터득한 해결법은 반복을 통해서 숙달한다. 우리가 수없이 게임을 하면서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예상이 되고 숙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풀고 정확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비법을 배워야죠. 어떤 게임이든 간에 그것을 풀이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공략법을 배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게임의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해결해 나간다. 독해 문제 정답을 맞춰 나간다.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숙지한다면 결코 단어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독해에 어떤 룰이 있을까요? 독해는 N1 독해는 100% 객관식이다. 그래서 객관식이라는 이것이 머리에 있어야지만이 본문에서 머무르지 않고 4개의 답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독해는 3요소로 구성됩니다. 모든 독해는 3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본문이 있죠. 그 본문에는 어떤 룰이 있죠? 길이가 정해져 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도 정해져 있겠죠. 그 길이를 평소에 익숙한, 그 길이에 익숙한 훈련을 해야겠죠. 질문은 문제 8에서 단문부터 12번까지는 질문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3번은 질문이 2가지의 문장이 구성될 수 있는데, 자, 13번 같은 경우는 본문 앞에 나와 있죠. 질문이. 선택지는 언제나 4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선택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N1에서는 반드시 4개가 있다. 4개라면 각각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답 만드는 법, 오답 만드는 법을 출제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확인해 나감으로써 보다 빨리 정답에 달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게임의 룰을 숙지했다면요. 그 다음에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한두 끝도 없지 않고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급 기준의 어휘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고대 문헌이라든가 시조라든가 특별하게 쓰이는 어떤 시적 감흥이 많은 어휘들, 그것이 N1에서는 필요가 없다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나오지만은 그것을 몰라도 그 옆에 있는 단어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급 기준의 어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풀어나가는 수많은 독해 문장에서 필수적인 어휘를 외워나가는 공부 방법이 보다 효율성이 있겠죠. 자, 또한 N1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모두가 모를 만한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평범한 일본인들이 평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어휘는 범위가 있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어휘를 충실히 익혀나간다면 모든 독해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3번째로 정답은 반드시 몇 개다? 하나다. 정답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뭡니까? 야, 이건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한 것 같아.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과는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데 문과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또 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까지 내가 판단해야 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독해할 때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결과 학생들이 깊이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어떤 거지? 잘못 생각해서 틀린단 말이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틀려놓고 그것이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깊이 생각했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 합리적인 근거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훈련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질문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속어법을 사용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답이 만약 2개라면 속어법이 불가능하겠죠. 답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3개가 분명히 답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분명히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또 이 속어법이 중요한가? 우리가 답이 안 보이는 경우, 애매한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진을 찍었는데 흔들렸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 클까요? 2가지가 있어요. 피사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 하지만
N1에서 문제가 이상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죠? 내 눈이 흔들리거나 카메라가 흔들린 경우죠. 자, 카메라가 흔들렸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이 명확하진 않아. 하지만 네 개를 비교해서 답이 아닌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은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거법을 사용해서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왜? 정답은 반드시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독해의 3요소를 한번 볼까요? 그럼 독해의 범위가 뭐 여러 가지 문제의 형태가 있겠지만 반드시 있는 것은 본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존재하고 그리고 선택지가 존재하죠. 이것이 독해의 3요소예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속독이 필요하겠죠. 빠른 시간에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니까. 하지만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결국 본문을 가져다 놓고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질문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럼 질문을 만들 때 그냥 만들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합니까? 틀리게끔 유도 정도는 해줘야지만이 그 문제로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질문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야지만이 좀 오답률이 생길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독을 해야겠죠? 속독과 정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선택지예요. 볼까요? 이 선택지는 비교와 분석, 검산이 필요한데 선택지는 4개가 있기 때문에 오답과 정답을 비교해서 좀 더 빨리, 좀 더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이 선택지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한테 오답으로서 이것을 유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평소에 연습해서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서 자신을 가지고 갈 수 있죠. 또한 그리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서 이 선택지가 본문의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검산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지를 공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택지의 문장 중에서요. 마찬가지로 출제자죠. 어디에 의도를 두고 이 문제를 만들었는가 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자, 여러분하고 이러한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질문과 선택지. 나는 그냥 본문 대충 아는데 답이 안 나와. 이제 이유를 알겠죠? 본문을 대충 알아도 정확히 질문과 선택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전부 다 어떻게 돼? 떡밥이라 그러지? 다 그건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는 거야. 그럼 미끼에 걸려버리니까 답을 피해서 가게 되겠죠. 상대방은 유인하는데 나는 거기다 몸을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과락이 나오고 빵점까지 나오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질문과 선택지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 안에서 이 비결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6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분들 잠시 멈춰두시고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서 송규원 강사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그것을 확인해 나간다면은 자극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그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볼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말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출제자는 돈을 받고 문제를 만드는데 의도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의도를 누가 주체인가, 행위 주체를 혼동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은 주어진 건데 이 본문에서 어떤 걸 찾았나 볼까요? 와수레떼라는 그러한 단어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과학기술은도 주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빠나 그 다음에 아들 이런 거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와수레떼라는 동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어디 나와 있어요? 앞에 있어야지 보통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주어라면은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 말에 하나를 생략이 가능하다. 앞에 있는 걸 생략하고 뒤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그 앞에 동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 볼까요? 과학기술은 조작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무관계인 것에만 유효하다 나왔죠? 보세요. 조작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무관계한 것은 만은 유효하다. 누가? 과학기술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대인은 타인을 여기에다가 현대인이라는 주어를 보충한다면 현대인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대인은 타인을 능숙하게 조작해서 이렇게 돼버리죠. 지저분하지 않아요? 어딘간 생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이나 일본말은 동일하다고. 그렇다면 어디가 생략됐을까? 앞에 있는 것이 생략됐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생략되지 않은 그 주어가 그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같을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앞문장이나 뒷문장 중에 어느 하나에만 있음, 뭐 두 개 있을 수 있지. 하나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원래는 앞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이 문장처럼 뒤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단어 쫓아다니다만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행위 주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쉬운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여기서 많이 연습을 한다면은 답이 현대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이런 것을 바로 독해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비법을 익숙하게 해야지 그저 단어만 보고 머릿속으로만 해놓고 해서는 독해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아요? 해보자고. 다음 문제 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왁가루라는 동사. 질문을 보세요. 왁가루라고 써 있는데 누가 그 왁가루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 선생님의 강연에 갔을 때마다예요. 지금 여기서 가는 건 누구야? 가는 건 선생이 아니겠죠? 그건 필자가 되겠지. 왜?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에 대한 주어는 우리말이나 일본말이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왜 어렸을 때 나는이라는 말 더 빼라 그랬잖아. 영어는 반드시 I가 들어가야 되지만 일본어나 한국어나 자기가 되는 주어는 쓰지 않는 게 정상이니까 주어가 생략됐을 때는 필자일 수 있다. 자, 여기서 간 것은 필자. 키카사레로 누가 그렇게 됐을까 볼까요? 선생님의 강연에 갔지만은 듣게 되는 것은 누구야? 필자겠지? 그리고 이때에는 요대하루가 나와 있어. 무슨 말이냐? 어떤 이야기를 듣는 측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듣는 척이 듣는 게 누군데? 이 듣는 척, 딱 선이 커지네. 듣는 것은 바로 필자이기 때문에 필자 쪽에서 굉장히 그것이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냐 이거지? 필자가 알았을까? 그렇지 않죠. 뒤에 걸 볼까요? 내면에 숨어있는 그러한 체험이나 경험이 계속 나오는 모양이다. 누가 왁기대 때 그런 누구요? 선생님의 강연할 때 그분이 뭐 내면에서 경험이 막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니 어떻게 돼? 계속해서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누가 이번에는 당황할까요? 관계자들이 당황하는데 보세요. 사세루라는 사역형으로 돼 있어. 누가 시켰을까? 선생님의 강연이 시켰겠지? 필자가 시킨 게 아니라. 왜 당황하게 만든 것은 선생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강연은 누가 한 거야? 선생님의 강연이니까 선생님의 강연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아는 거라고? 선생님이 말하는 강연자가 그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 와, 다들 내 얘기를 재밌어 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럼 이것도 던져야지, 이것도 던져야지. 오늘은 뭐 분위기 좋아.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테마에서 벗어나니까 관계자들이 어떡하지? 시간 모자란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와카루토라고 있는데 누가 안다는 것이냐. 그저 단순하게 단어만 쫓아가지 말고 문장 전체를 보면서 주어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누가 주체인가를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자, 계속해서 주체를 물어보는 건데 주목을 받는 것은 누구이냐? 주목 아비타 노데아로. 자, 나레카가 질문이죠. 그렇다면은 보세요. 주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주어가 카레와가 됩니다. 카레와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간의 실력 부족이라고 그런 말을 듣더라도죠. 그래서 요 아래 요 토모. 누가 듣는 거야? 그가 듣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 노력이 어떤 노력? 앞에서 나왔던 이 노력. 누가 한 노력? 주는 여기부터니까. 그가 한 노력, 코치와 함께 한 노력이
꽃을 피우는 것인데, 사타노가 꽃을 피운 것인데, 그 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올해 올림픽이다. 꽃을 피운 건 누구? 그렇죠? 그게 바로 올해 올림픽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하고 큰 차이를 만들어서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앞에 나왔던 주어를 어때요? 접속사가 이어지지 않은, 접속사로 있지 않으면서 그대로 문장의 반복해서 같은 주어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은 그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쉬운 문장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쉬운 문장이 난 틀릴 리가 없다. 틀리지 않는 거 상관없어.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린 시간 싸움이니까 게임에는 룰도 있고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문장을 통해서 주어를 평소에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면 한 번 읽으면서 답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겠지?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보세요. 방금도 우리가 봤지만은 사세로 동사에서 시키는 것이 누구냐 이거지. 질문이 봐. 질문의 의도는 사세로 시키는 거라고. 당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야. 시킨다면은 신제도를 스타트를 시킨다는 것은 누구냐? 자, 고령자일까요? 그 다음에 국민일까요? 의사일까요? 정부일까요? 벌써 짐작이 가지 않아? 이것만 딱 보더라도 주어를 평소에 찾는 연습을 했다면 정부가 시키겠지, 그렇지? 그러한 예상을 해가면서 전체를 볼까요? 자, 정부는 여기까지는 보세요. 여기까지는 별 중요하지 않잖아. 여기 주어를 찾아야 되니까. 정부는 언제 조정을 해. 그래서 조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2011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뭐 하죠? 제출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문장에서 같은 주어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킨다, 스타트 시킨다 라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주체가 떠오르면서 봤는지 아니면 단어를 찾아가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각 문제당 30초만 줄여보세요. 그럼 많은 시간이 확보가 돼가지고 독해서 시간이 모자라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은 자, 계속해서 비교를 봅시다. 이번에는 글의 내용, 무엇을 가리키는가, 지정 범위를 혼동시키기. 밑에 나와 있는 쏘다, 뭐뭐라고 한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뭐라고 한다.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을 출제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밑줄을 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연습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쏘다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은 어느 부분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선택지도 전부 다 바뀌어서. 하지만 결국 물어보는 것은 뭘까? 결국 물어보는 것은 쏘다의 내용을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볼까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셨겠죠? 혹시라도 지금 아직 안 풀으신 분들은 잠시 멈춰놓고 풀으세요. 자, 볼까요? 우리들이 방문한 것은 쭉 나오는데 쏘다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첫 번째 문장에 작은 여관이었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우리들이 자꾸 방문하는 곳은 여관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 여관을 설명하는 거잖아. 여관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으나 필자의 생각, 우리한테 공감을 요구하는 그런 삽입구문이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곳이 어디야? 여관은 이렇게 연결돼야죠. 여관은 어디까지? 주절 해가지고 굉장히 캔셀은 맞지? 대기인이 많이 발생할 정도의 인기인 것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쏘다는 여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훈련이야, 훈련. 여러분 실력이 아니야, 훈련이야. 자꾸 이런 훈련을 하고 이것이 필자의 생각이구나, 삽입구문이구나, 이런 것이 머릿속에 틀이 박혀 있을 때 시간을 줄여서 보다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답 바로 갈게요. 소코와 인기 나노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번에는 대비시키기와 말 바꾸기를 혼동시키거나 이런 걸로써 혼동을 시켜가지고 시간을 많이 걸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푸는 방법. 자, 보세요. 문제는 먼저 오토나가 미끄리 스르효나고 또 깜짝 놀랄 만한 일, 그런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글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줄침부 이 부분이야. 미끄리 스르효나고 또. 그런데 앞에서 보통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근데 앞을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간바테이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스가타와 미르노와 호우의 맛이 흐뭇한 것이지만 역적 연결되고 있지 않지? 일단 거기서 하지만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한 흐뭇한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것을 하는 아이도 있다. 흐뭇한 것이 놀라는 것인가? 망설일 수 있어. 이럴 때는 하나하나 본문에서 생각을 멈추고 힌트를 찾으란 말이야. 힌트를 찾아보니까 아하, 최근에는 초등학생 중에 소학생이라고 그러죠. 힐을 신고 화장을 하는, 자, 힐 신고 화장을 하는 그다음 결정타를 날립니다. 오도로끼다. 그래서 하니까 정말 놀랍다 이런 말이 나오죠. 비끄리수로 그리고 오도로끼가 같은 단어의 말 바꾸기라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넘어가지 않고 역접에 걸린 앞으로 넘어가지 않고 뒤에 문장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단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처럼 그렇죠? 오샤레오 스루고 또 한 번 나왔지? 뭐가 나와서 개쇼 스루 그 다음에 히로 하쿠 히를 신는다. 이것이 바로 오샤레오 스루라고 선택지에다가 말 바꾸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말 바꾸기로 여러 군데서 혼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질 않아. 패닉이 일어나. 이런 것에 익숙하면은 게임에 익숙해지듯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달려갑시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때 보면은 난또뭐 이해나이 기모치 어떤 기모치 난또뭐 이해나이 기모치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먼저 케이타의依存症 그래서 휴대폰 의존증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 그것도 오늘은 한번 전체 내용으로 좀 훈련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난또뭐 이해나이 기모치 그 기모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모치인지 그것을 찾아보자. 이런 훈련을 하면은 문제가 여러 개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답을 찾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해보셨습니까? 바로 가볼게요. 의존증이라는 것은 이번엔 바로 밑에 나오죠. 여기서 말의 정의니까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키모치는 어디 나서 앞에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겠죠? 반드시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여기서 뭐뭐 같은 그러한 키모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찾아낼 수 있는가. 자, 답을 볼까요? 그래서 휴대전화, 요즘은 스마트폰이죠. 의존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밑에 나왔던 거죠. 항상 곁에 두지 않으면 어찌됐든 간에 그 파트, 그 줄이 일자가 말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부분이고요. 난 또 뭐 이해나이 기모치, 뭐뭐 같은 그러한 기모치 어디 나왔죠? 또 시다요나 가까르 시다요나 바로 그 기모치, 이 부분이 결국 같다는 얘기죠. 이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지시어입니다. 소레또 히카쿠시테 비판되는 일이 많다. 뭐가? 일본 대학 보세요. 일본의 대학 수험 시스템. 우리나라 뭐 수능 제도 같은 거 이런 것이 있겠죠? 자, 그런데 뭐와 비교해서 바로 앞에 나오잖아. 아메리카노 그것. 구조적으로 봐야 돼. 니혼노 다이가쿠 시켄. 그렇죠? 아메리카노 그것. 이 그것이 일본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대비가 되니까 미국까지는 놔두고 요 대학 입시 제도. 그렇죠? 그 부분과 연결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소레토와 나니오 사스까 이와지도 시라레테이로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결국은 일본의 대학 수험 시스템, 아메리카의 대학 수험 시스템 이 부분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문제 한번 더 봅시다. 여기서 이와지도 시레테이로 뭐가 주어를 찾아야지. 보니까 너치라노 호가 오쿠노 벤교가 데키루 도쿠로데 아르까와 뭔가 설명했나 보죠? 설명을 찾아봐야지. 뭐 한다면 그 조건 생각한다면 뭐를 생각하면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 자연히 알 수 있어? 앞에 있는 내용 볼까요? 입학하는 쪽이 어려운가 아니면은 졸업하는 쪽이 어려운가 본다면 일본의 대학은 졸업하는 것보다예요. 졸업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가 입학하는 것이 호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졸업하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입학하는 것이
그다음에 미국 대학 쪽은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하는 쪽이 어렵다. 그렇죠? 호우가. 그래서 뭐뭐 쪽이 뭐뭐보다 뭐뭐 쪽이 어렵다. 뭐뭐 쪽이 뭐뭐하고 뭐뭐 쪽이 뭐뭐하다. 쭉 이런 거죠? 여기 있네. 요리. 그렇다면은 졸업하는 것이 어려운 쪽이 누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겠지. 그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답을 고르면 돼요. 볼까요? 그렇다면 그것이란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일본을 빼고 대학 수험 시스템까지만이 답이 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또 시레떼이로 뭐가 미국 쪽, 아메리카 쪽이 졸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는 미국에서 한다는 거. 일본 대학보다 아메리카 대학 쪽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또 시레떼이로라고 되겠죠? 이것이 나니까로 물어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푸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결로서요. 결과랑 결론을 파악할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최종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가라는 것인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혼란을 시킨다. 우리가 선택지와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같은 말인데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인데 부정형은 긍정형으로 바꿔본다. 반대로 긍정형은 부정형으로 바꿔본다. 이런 것이 되겠죠? 바로 봅시다. 문장에 이 정도의 지문으로 나와 있고 자신의 꿈, 밑줄 친 부분, 질문의 범위를 찾았다면은 그 꿈이 결론적으로 실현이 되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랬을 때 실현되었느냐 안 했느냐 어디를 봐야 될까요? 보세요. 만약에 그때 포기하고 있었다면은 그렇죠? 포기했었다면은 기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것이리라 이렇게 말했다면은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를 곱해보자고요. 그렇다면은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것이리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실현했는가 안 했는가 실현했다, 기회가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혼란시키는 것을 피해서 우리가 그것을 노림수를 알 수 있다면 보다 쉽게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요약문과 접속사를 힌트로 해보자. 요약의 기본은 뭡니까? 뼈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뼈대. 첫 줄을 잘 읽어야 돼요. 첫 줄. 개성적이 되고 싶다라고 말해도 모든 사람이 개성적으로 되고 싶다 말해도 그리 쉬운 얘기는 아니다 라고 던져놨잖아. 그렇다면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면 이 글 전체가 그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걸 더 설명할 수도 있고 다가가 나왔죠. 역접. 제가 역접의 표현은 역삼각형을 쳐요. 그럼 여기서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하지만 쉽진 않지만 그렇죠? 뭐가 나올까요? 아이의 개성을 키우려고 하는 교육이 진행되는 중에서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 아이들 안에 조금씩 메바에테 기테이로 결국은 싹이 트고 있다라고 나왔죠. 첫 번째 어렵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뭘에서는 교육이 있어서는 그것은 메바에테 기테이로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조금씩. 자, 이렇게 돼서 뼈대를 간추리고 본다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자, 나가 스코지 주추의 힌트로서 나리 츠츠하로 스코지 주추 뭐뭐 되어 가고 있다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개성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본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답을 푼다면은 확신을 갖고 풀 수가 있고요. 검산할 수가 있죠. 쯔쯔하루가 뭐였지? 아까 스코시츠. 그 부분이 쯔쯔하루에 해당되는 것이다. 쯔쯔하루는 뭐뭐에 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팁을 드립니다. 속독의 3요소. 예상을 함으로써 본문을 좀 더 빨리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공감이 들어간다면 거기다 좀 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아, 맞아, 내 말이. 그러면서 공감을 한다면 내용의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N1이기 때문에 반전까지도 우리 체크를 해라. 혹시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보자. 그렇다면 필자입니다. 필자의 의도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속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척추를 잘 읽으라 그랬죠? 이름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인상인 것은 굉장히 크다.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남에게 주는 인상이 크다라고 본다면 이름이 어때요? K반의 선수 어쩌저쩌고 이름이 어렵지만은 그 이름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씨, 그렇죠? 무서운 느낌 들지 않니? 라고 인상. 그렇다면 그 사람이 K반, 격투기 선수로서는 굉장히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은 그것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죠? 겁나게 만들고 등등의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면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름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무서운 이름이 아니었다면은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다.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그러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예상, 공감, 반전으로서 이건 반전이 없죠? 속독이 쫙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디테일한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가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랬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관상식물이죠. 간요, 식구부초.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첫 줄을 우리는 항상 잘 읽어야 돼요. 첫 줄로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식물이죠. 정직해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키친또 테이레오 시테이레바 손질을 막 하면은 우리들의 눈을 어떻게 됩니까? 즐겁게 해준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첫 줄로서 문장을 예상하는데 시카시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뒤쪽에 있는 것을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요. 봅시다. 문제가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맨 밑에 있는 걸 문제를 지금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예상 거기까지만 된다면은 어디에서 방향이 틀어지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시카시 다음엔 얘기가 틀어졌잖아. 그래서 즐겁게 해주지만은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손질을 잘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실패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코로시테키타 시카지 다음에 죽였단 말이야.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은 손질을 안 해서 수없은 관상식물을 죽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언제나 같은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죠. 계속해서 아주 어머있기 때 마음 먹고 하치 후에 그것을 샀는데 관상식물을 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아침 나갈 때 보니까 죽였다, 시들었다, 죽였다 이렇게 돼야지만 예상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보면은 자, 죽였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없어. 이럴 땐 말바꾸기지 뭐. 선택지에 보면은 시들어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완전히 떡하고 시들어 있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하고 그 다음에 구성 그리고 비법을 부분적으로 봤어요. 때에 따라서는 주관식 문제로도 풀어서 우리한 적응력을 한번 키워봤는데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 강좌부터는 실전 문제, 똑같은 문제를 보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씩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